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견건설사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기업 구조 개선,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여수와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맡은 컨소시엄에 태영건설이 포함돼 있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해안가 마을 폐교 부지에 조립식 건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사무실입니다. 6,900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한 건 DLENC 컨소시엄. 여기엔 시공 능력 16위의 태영건설도 포함돼 있는데 부동산 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게다가 태영 측이 내놓은 자구 계획에 대해 채권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자구안이 없는 워크아웃 계획안은 채권단의 75% 동의를 받기 쉽지 않으므로 태영건설의 지분은 25%로 주관사인 DLENC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착공 전인 만큼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가 태영 측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상화나 사업자 변경 등의 시간이 걸릴 경우 완공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 상황 봐서 지분 조정할 건지, 공기가 지연될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예정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순천 지역 선거구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동용 소병철 국회의원과 민주당에 소속된 시도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순천시의 선거구는 위법이고 모순이며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을 지금의 형태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총선에서는 순천의 단독 분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건의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흥의 고령층 비중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 44.7%였고 고흥군은 4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 비중은 지난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남 동부자치단체들의 새해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시 순서입니다. 순천시는 2023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동천 국가하천 지정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생태 문화가 더해진 미래도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인데요. 의회도 인류도시 성장을 위한 시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의 흥행 성공으로 생태도시의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갑진년 올 한 해 생태와 정원에 AI와 문화를 더한 K 디즈니 순천을 위한 청사진을 한층 더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구도심과 정원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순천 전역을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내 거점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할 전략입니다. 미국의 픽사라든가 월트 디즈니 같은 역할을 순천시가 해나가면서 기회발전 특구로 이거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전체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산업 기지화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순천만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도심까지 확장 연결시키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최근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성공적으로 지정됨으로써 새로운 추진 동력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쾌적한 보행 환경과 도심 어신길,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통해 대자보 도시의 완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시내 중심이 걷는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선보일 K 디즈니 산업이 꽃을 피울 경우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시내 중심까지 끌어당기는 전략까지를 다 포함해서 실행해 옮길 생각입니다. 시는 취약한 지역 산업 생태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지식 집약형 미래 산업도 적극 육성합니다. 이달 중 본격 착공을 앞둔 우주 발사체 단조립장을 시작으로 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바이오 산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회도 시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사업 등 일부 지역 내 대립 양상을 보이는 현안들과 관련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시민들 다수의 뜻을 반영하고 담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서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님비 현상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저희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정원과 생태도시의 가치를 전국에 성공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던 순천시.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K 디즈니 순천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순천시의 미래 비전이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설 연휴 전라선 호남선 승차권 판매가 오는 8일부터 나흘 동안 이뤄집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예매 첫날인 8일과 9일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사전 예매를, 10일과 11일은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전선 승차권은 8일과 10일, 전라선과 호남선은 9일과 11일에 각각 예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승차권 앱 코레일톡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월 정신을 본받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행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취임 후 전국을 돌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 한 비대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 시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헌신을 존경한다고 적었고 1929년 항일학생 독립만세운동 정신과 1980년 5월 정신을 본받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회에 가서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당원들을 향해 의자에 올라 화답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정책과 예산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며 잘 사는 호남을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배출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남이 정말로 필요라고 하는 정책, 그동안 호남이 지지했던 정부가 해주지 않았던 정책, 미뤘던 정책들을 좀 과단성 있게. 한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반복되는 5.18 왜곡과 폄훼 방지 대책부터 세우라고 지적했고 송갑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그럴싸한 말로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호남 역행부터 되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에는 350여 명의 경찰력과 빨간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자체 인력 등이 대거 배치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고려해 경찰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당이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고흥군 포두면 복림고분군에서 지역만의 독특한 고분 형태가 발견됐습니다. 고흥군은 복림고분군 중 4호분의 경우
국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인 방패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부는 이런 축조 방법이 호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바 없어 학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오는 9일 현장 공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아 감소로 아동 인구도 갈수록 줄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텅 빈 놀이터들이 최근 각종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한쪽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먹다 버린 음료 용기와 휴지 등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안내판은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제 애기들이 안 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취재를 하던 중 한 어르신이 직접 청소 도구를 가지고 나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내가 맨날 이거 줍고 저것도 주워서 저 봉지에다 담아놓고 그래요. 너무 더러우니까. 인근의 또 다른 놀이터도 마찬가지. 놀이터 바닥에 각종 쓰레기들은 물론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들이 가득합니다. 담배국도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쓰레기통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포 지역 아동 인구는 3만 4천여 명. 5년 전에 비해 1만 1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그만큼 줄고 있는 겁니다. 이런 텅 빈 놀이터는 이제 아이들의 공간이 아닌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놀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이 일정이 돼 있는 선발을 하거든요. 평상 보면 1월이 좀 약간 공백입니다. 1월달에 공원들 이렇게 다 하면 상당히 공원 수가 많은데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가운데 하나인 놀이터. 목포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완공됐습니다. 롯데지주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폐교된 낮은 초등학교 용창분교를 실내 놀이터로 리모델링한 뒤 오늘 여수시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실내 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11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 살인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부녀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동 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1동 두산 이브 2단지 아파트 주민 1동 123만 3,400원, 순천시 왕조 1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주민 1동 100만 원, 순천시 생목 현대아파트 101, 102, 104동 주민 1동 62만 5천 원, 연양동 동성아파트 101, 102동 주민 1동 59만 760원, 동성아파트 105, 106동 주민 1동 54만 7,470원, 동성아파트 103, 104동 주민 1동 53만 3,840원, 해룡면 신대중흥 1차 108, 109, 110동 주민 1동 52만 3,700원, 여수시 선경 1차 경로당 회원 1동 42만 원, 순천시 덕연동 14통 주민 1동 39만 원, 한국주민자치 중앙원로회 여수지회 정운시괴 회원 1동 35만 원, 순천시 연양동 부영아파트 205, 206동 주민 1동 30만 9천 원, 여수시 화양면 감도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충무동 박봉필 2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현남 대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봉호마을 주민 1동 15만 원, 돌산읍 방중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소라면 복산 1, 2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화양면 상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이천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율촌면 산수 2구 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봉래 여성의용소방대 10만 원, 여수시 소라면 복산 1위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의 13대 사장에 김규홍 전 포스코 휴먼스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또 베테랑 수문장 박주원과 공격수 이성윤 선수를, 측면 수비수에는 김혜성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보강했습니다.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에서 한글 회화의 거장 금보성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금보성 작가의 한글 모음과 자음을 종이 찢는 기법은 색과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작가의 창작 에너지와 한글의 위대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데요. 한글과 현대회화를 접목한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로 희생된 민간인들에 관한 특별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950년 여수에서 발생한 이아프 미군 폭격 사건을 비롯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가해 유형과 사건 발생 지역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이 0도 보이겠고요. 여수는 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안팎의 기온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순천이 0도, 광양, 고흥 2도, 여수 4도. 한낮 기온은 고흥이 13도, 그 밖의 지역은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22분, 간조 시각은 오전 9시 1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코리아 둘레길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한 광양시는 남파랑길 광양 48코스 시작점인 다안면 신활력센터에 쉼터를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연계한 걷기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둘레길 남파랑길에 속하는 광양 코스는 다안면에서부터 광양읍까지를 잇는 4개 코스로 총 54.3km에 달합니다. 전라남도가 초고령 사회 등을 대비해 올해 역대 최대인 6만 4천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으로 공동시설 봉사와 실버 카페,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공익활동형 참여자에게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지난해보다 4만 원 인상된 월 76만 원이 지급됩니다. 광양시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어린이 환자를 돌보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지역에서 소아청소년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최소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1시, 휴일 오후 6시까지이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업무 성과와 공로를 인정하는 조직 문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따른 첫 포상으로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인 감사관 청렴팀에 포상 휴가를 부여했고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 정책에도 적극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앞으로도 다양한 포상으로 자신의 성과와 공로가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